네, 추미애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배경은 이러합니다. 자, 옵티머스에 투자한 자금이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적발한 한국전파진흥원이 이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옵티머스 대표 등에 대해 수사를 해달라라고 의뢰를 했는데 이 서울중앙지검이 혐의가 없다라고 처리한 것에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추미애 장관 세 가지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 봐주기 주사입니다. 이 전파진흥원이 수사를 의뢰한 혐의는 여러 가지였는데 이 검찰이 범위를 축소했고 이 계좌 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 의혹 등에 대해 로비 의혹 등에 의해서 사건이 무마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결제 규정 위반입니다. 정부기관이 680억 원 상당의 금융범죄로 수사를 의뢰한 만큼 위임 전결 규정상 주요 사건으로 보고가 되었어야 하고 또 결제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 부장선에서 마무리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이 규정에 따른 부장 전결 사건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임 부장검사는 누굽니까? 부장검사는 형사 7부장. 7부장입니다. 네, 김유철 지금 원주지청장인데 보고받은 적 없다.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거는 사건 자체가 부장 전결 사건입니다. 아예 보고가 올라오질 않아요. 그게 윤석열식 수사입니다. 총장님이 관심 두는 사건은 무한대 수사. 아니요. 관심 없는 사건은 이렇게 부장에게 책임을 넘깁니다. 자,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세 번째, 아마 이게 가장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들으신 것처럼 윤 총장은 보고받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이 사건이 보고가 됐는지를 확인해보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자, 이건 국감에서 나온 주장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그리고 옵티머스를 당시에 변호했던 변호사가 끈끈한 관계가 있지 않았었나. 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 검찰총장의 증언한 부분, 이 자리에서 증언한 부분은 상당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감찰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감에서 여당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이 나온 직후에 곧바로 실행에 옮긴 겁니다. 자, 추 장관이 지시한 감찰엔 3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아까 들으셨다시피 이 사건을 결재한 부장검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옵티머스 변호인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는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하고 이후 대검의 핵심 보직으로 이동하였다. 바로 김유철 현 원주지청장입니다. 청문회 준비단 소속이 아니긴 했지만 당시 외부에서 이 정책 관련 업무를 지원을 했고 윤 총장 취임 후 소위 검찰총장의 눈, 귀 역할을 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발령이 난 건 맞습니다. 비슷한 사례도 있는데요.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남부지검 1차장이 언론홍보 팀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추 장관 취임 후 첫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됐고요. 또 반년 만에 법무부 검찰국장이 됐습니다. 바로 심재철 현 국장을 말합니다. 자, 아무튼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한 김유철 지청장은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혔죠. 부장 전결로 처리한 건 규정 위반이 아니다. 또 수사도 부실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이 부분은 감찰을 통해 규명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입니다. 자, 저기 끝에 있는데요. 자, 옵티머스 변호인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이 검찰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유명 변호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규철 변호사인데요.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또 익숙한 이름이다 하실 텐데 저희 다정의 가족, 또 애청자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인물입니다. 이규철 특검보가 출근하고 있습니다. 통화한 내용. 우전수석이랑. 그럼 확인해서 보내드릴게요. 백수업 출근에 대해서 그건 아직 계획이 없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전혀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국정농단 특검팀 특검보였습니다. 이 4명의 특검보 가운데 유일하게 검사가 아닌 판사 출신이었지만 윤석열 수사팀장과 함께 일을 했으니 둘 사이가 긴밀하다라고 표현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감찰 지시서엔 이 변호사 앞에 유명하다라는 수식어도 붙여놨죠. 이 특검 수사 당시 이규철 특검보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태블릿 PC와 관련된 그런 논란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실무를 직접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직접 압수할 때 있었던 수사관과 같이 대동해 왔고 실무를 우리 부대변인이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보시고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 실물입니다. 네. 자, 이렇게 특검팀 대변인을 맡아 매일 국민들에게 수사 상황을 전했습니다. 더욱이 매일 그의 옷차림과 또 소품까지 화제가 될 정도였으니까 유명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걸로 보입니다. 자, 이규철 변호사는요,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선임계가 제출되긴 했지만 담당 변호사는 따로 있었고 또 입회와 의견서를 한 번씩 한 이후에 손을 뗐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이 김유철 지청장은 일면식도 없고 무혐의가 난 것도 몰랐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감찰 지시의 핵심은 뭐니 해도 윤석열 총장 당사자겠죠. 자, 우선 법무부와 검찰이 관련 규정과 사건에 대한 검토를 할 걸로 보입니다. 검찰총장도 검사인 만큼 감찰 대상이긴 하지만 현직 총장이 실제 감찰까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자, 최동욱 전 총장 역시 감찰 지시가 내려오자 사의를 표명해 실제 감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자, 윤석열 총장 관련된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한 만큼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또 이 윤 총장이 국감장에서 장관을 겨냥해 강도 높은 발언들을 쏟아낸 점 등을 고려하면 추미애 장관도 이번엔 물러설 수 없는 만큼 이 감찰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결국 추미애 윤석열 간 마찰로 인한 냉각기 장기화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의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상황을 좀 정리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죠. 청와대가 개입하는 건 부적절하기도 하거니와 지금 수사의 감찰까지 현실화된 마당에 중재에 나설 타이밍이 늦었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